세 분의 이제 의료인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윤 대표께서 이제 잘 참아 주셨고요. 네. 그 세 분의 이야기에 반박하는 것 플러스 그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세계의사회에서 레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 조지 오웰적인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전자발찌를 채웠을 때 가끔씩 뉴스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 무용론 이런 거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재범률이 10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해서 그 범죄자들이 재범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막죠. CCTV를 설치하면 그런 나쁜 행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면 대리수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것 때문에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산병원 사건 잠깐만요. 그 근데 말씀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인들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이 전자발찌를 선량한 90% 이상 99%의 의료인들한테 그거를 채우겠다는 끝까지, 것처럼 끝까지 들리기 들어보고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국민들 모두가 적용되는 형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평생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살인죄가 살인죄 때문에 처벌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법이 존재하나요? 그럼 그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법 조항이 있음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극단으로 가면 이거는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은 그 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하는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자발찌 이거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 모두 다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CCTV를 당한 건가요? 아니면 응급실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가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CCTV를 다른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환자 입장으로 해서 나 이 응급실에 CCTV 단 거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싫어. 당장 떼어. 라고 주장하면 철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선량해요. 근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니까 CCTV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더 나은 그래 이것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논란 이 위축된다는 논란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김성현 변호사님 있었나?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아청법 때 아청법 통과되면 의료인이 위축돼서 정상적인 진료를 볼 수 없어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통과됐고요. 그 후에 모르겠어요. 진짜로 위축돼서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선제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청법은 개정이 돼서 지금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면허 정지 기간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다릅니다. 근데 다른 법에서 그걸 적용받는 직종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는 옛날 법 그대로 가서 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금도 10년이에요. 그래서 협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위헌 판결 받아서 이거 바꿔야 되겠더니 우리는 바꾸자고 얘기할 생각이 없대요. 왜? 하면 안 되지. 개별 피해 받은 사람이 위헌 심판을 넣어가지고 개정될 수 있지만 우리 협회 차원에서 그런 걸 얘기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협회는 그래도 의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협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의료계 이제 집단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는 거는 저는 그 단체가 혹시 그냥 이익단체로서 전문가 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느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서 그 어느 나라도 없던 일을 했어요. 감염자를 신용카드 다 추적하고 CCTV 다 뒤졌어요. 그 어느 나라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했단 말이에요. 왜? 2015년에 메르스를 한번 겪어보니까 그 방법이 나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해? 그거는 적절한 전 반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어쨌든 세계의사회에서 CCTV 설치는 조지 오웰적인 발상이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구체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대안으로서 이거를 제시한 거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이 대안이 폐기되는 게 맞겠죠. 더 나은 대안이 없더라도 지금 제시된 대안 자체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채택 안 할 수도 있는 한 가지만 거죠.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진짜 마지막인가요? 요 주제에 대해서는 만약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옳은 결과만은 내놓지는 않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에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내지는 않아. 하지만 다수결을 한 걸 왜 따라야 돼?
그 사람 다수가 원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라는 논리를 우리가 다수결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다수가 설치하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피해가 올 것 같아. 알았어. 그래도 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론해 보시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영상은요, 어린이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죠.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고 밥 먹고 자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범죄율이 줄었다. 그건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한 거지. 그게 있어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걸 늘 의식하고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법이 강하건 없건 간에 대부분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한 그런 범죄인 취급받는 거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 또 하나 우리 뭐 K방역이라고 그 카드 긁는 거 그건 전시였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전시였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병원이나 의사들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대리 수술을 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대부분의 병원은 그런 일을 없대는 거예요. 그건 전시였다니까. 지금 아무 때나 막 지금에 와서 다시 하라고 하면은 지금 합니까? 지금 카드 조사해가지고 저 동선 찾아다니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는요, 저는 그게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 당시에 하도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한 거였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국민이 다 물어서 국민이 찬성하면 다 한다? 그럼 법률가 뭐하러 있습니까? 다 여론으로 하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국민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사회가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마치 그럴 것 같아서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방어적인 진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서 방어적인 진료가 전혀 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수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응급으로 되는 수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받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비응급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 대리 수술이나 공장식 수술이나 이윤을 내고 싶기 때문에 대부분 후자에 해당이 되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명과 좀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의료 사고나 분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를 높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코가 엄청 삐뚤게 됐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소송을 건들 뭐 손해배상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게 대부분의 처벌이나 의료 사고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가는 건 환자가 사망했을 때거든요. 근데 전자처럼 응급수술이나 진짜 생명이 직결되는 수술은 분명히 이런 의료 소송이나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응급수술을 하는 과 같은 경우는 대리수술이 일단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의사가 들어가도 힘들어요. 노련하고 숙련된 의사들이 보통은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CCTV가 있을 때 분쟁이 일어나서 그 CCTV의 화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수술실 안 봤던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얘기해보다 보면 그 수술실 화면을 보고 나서, 실제 화면을 보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구역질하고 끼니를 못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 가족이 누워있는데 사실은 의료적으로는 응급한 상황이었고 5% 정도밖에 생존율이 안 되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 사망해서 이제 분쟁으로 가게 됐는데, 화면을 보니까 의사들 막 우왕좌왕해요. 막 야 피나라고, 야 너 여기 메꿔봐, 여기 눌러봐, 이러고 피는 막 철철철철 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애초부터 동맥이 터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갔을 때 소송을 걸어요.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4, 5년 동안 이게 엄청난 그 마음고생을 하고, 이 사람이 다음 수술을 들어갔을 때 또는 그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을 때 5%밖에 없는 확률에서 내가 무조건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저는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암 수술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도 원칙은 암을 떼고 나오는 게 암 수술이죠. 근데 환자의 예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보통 뭐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주변까지도 같이 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주변에 다른 장기들이 있을 수 있고 혈관이 있을 수 있어요. 유착이 막 있을 수도 있고, 위험성을 얼마만큼 감안하고선 뗄 것이냐예요. 근데 뒤에서 보고 있어요. 찍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문제가 될 소지를 안 남기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당시에 막 그런 긴장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내가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모험을 굳이 다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환자의 직접적인 예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 그 소송이나 이런 부분 극소수 케이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대목동 그 신생아 사건 이후로 지금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0이거든요. 외상 수술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안 그래도 기피과로 지금 분류된 데가 그런 외과, 뭐 혈관외과, 뭐 이런 외상, 뭐 아니면 이런 흉부외과 이런 데인데 안 그래도 안 가는 과들이 더 안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 자체가 응급수술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필수 의료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우리 국민들이 이 CCTV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다 감당하겠다는데 너네가 왜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저희가 유출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지만 그 유출에 대해서도 니네 의무 기록을 해서 의사가 책임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국민들이 감당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뭐 삭제하면 바로바로 문제되면 이렇게 할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똑같이 해서 너희 의사들이 책임져 유출되면 의사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국민들이 다 찬성했고 우리가 이걸 책임질게라는 식의 발언은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잠깐 교통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박수현 선생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여론조사 해보면 뭐 80% 90%가 하자라고 하는데 그 의견은 어쨌든 뭐 불법 대리 수술이든 무자격자 수술이든 성추행이든 뭔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좀 내놔라라는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한솔 선생님께서는 그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전공의 수련 문제라든지 자율정화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거 좀 이따 해주시고요. 김변께서는 지금 이거 법률적으로 이 법이 제정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뭐 법 사이에 충돌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률이 어떻게 제정될 전망을 하고 계신지 뭐 이런 것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중에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수술하는 의사로서는 유일하신데 만약에 음성까지 녹음이 된다. CCTV가 정말 수술 필드를 비추고 있다. 이 상황에서 비응급 수술을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지. 저 음성 녹음은 전공의협의회 제안이었습니다. 음성 녹음을 하자고. 기본적인 CCTV에는 음성 녹음 기능을 넣을 수 없고요. 지금 개인정보법에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전공의협의회에서 이제 음성 녹음 기능, 그 수술실 블랙박스 얘기 나왔던 거였죠. 아마 이제 국민들이 그 기대하는 그거를 얻어내지 못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CCTV가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수술을 들어가는 순간 계속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겠죠. 대화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게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찍게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수술에 임하는 저희들의 부담만 많이 가중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대학병원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제자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거는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도 수련기관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못 주지. 아무것도 못 시켜. 아무것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의 절반을 못 할 거예요. 자, 윤 대표님 짧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카메라를 어느 정도 해상도로 어디까지? 저는 원거리에서 해상도가 4K 이런 거 말고 동선 누가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 찍자. 그러니까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전혀 의료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바로 머리 위에서 풀 HD로 찍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 수술방을 전경을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요. 전경을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만 확인하는 수준을 찍자거든요. 그 개인적인 의견은 하여튼 저 멀리서 낮은 해상도로 찍자. 심지어 이번에 인천 사건 같은 경우는 몰래카메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허리 높이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환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 침대 높이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누가 왔다 갔다 한지는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게 찍자. 환부를 노출하지 말자.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법안 나왔을 때 똑같은 주장했습니다. 환자들은 수술방에서 어떤 노출인지 모르는데 저는 차라리 동영상 하나 찍어서 샘플을 보여줘. 이 정도로 나오는데 당신 녹화할 거야?
내지는 지금 영상들이 나오는 거 수술방 전경 찍는 거 보면은 빈 침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마네킹이라도 눕혀놓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저 정도로 찍히는구나. 난 그럼 안 할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그런 거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벌어집니다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한솔 선생님.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바 이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게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박수영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사생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아까 앞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런 CCTV들이 설치되었을 때 혹시나 이제 수술방에서의 그 현장에서 어떤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시저를 넣고 싶은데 문제가 생길 걸 우려해서 빼거나 그러니까 어떤 위축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분명 전공의들이 제일 먼저 걱정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간단한 GS에서 하는 뭐 앞배나 꼴레 이런 환자들, 뭐 심플 꼴 이제 단순 그냥 뭐 충수 돌기 절제술 아니면 그냥 담낭 적재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수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 3, 4년차 선생님들이 실제로 집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교수님들이 당연히 이제 참관하에서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수술 현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CCTV를 통해서 다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혹시나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일단 그게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수술관 아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그러면 나는 못하겠어.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교수님들이 백업을 서주시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수술에 대한 위축에 대한 부분을 전공의들의 이제 저는 대한 전공의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은 이제 아까 박수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너무 100% 동의라는 게 지금 이제 기피과들이 있어요. 주로 외과 계열, 특히나 이제 뭐 비뇨기과, 뭐 그리고 외과, 흉부외과, 그리고 뭐 이제 그 주로 메인 과가 이렇게 되니까 뭐 정형외과랑 성형외과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뭐 이런 CCTV가 통과가 되고 더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수술방에 있었던 일거수일투족까지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외과를 꿈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현장에서는 저는 트레이닝을 안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인턴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대를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한국 의료 체계를 보면서 과연 진짜로 하고 싶어 할까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의료계 내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싶은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뭐 다른 나라 의사를 끌어오는 환경까지도 고려를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기본 네. 그 미달나는 과에 대해서 과연 그 미달의 원인이 아니, 더 사고의 위험 때문인지 좀 의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원율이 제일 낮은 과가 어디죠? 실험의 입장에서 돌아가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도록 얘기하고 합시다. 우리 있고요. 평화롭게. 네. 여한솔 선생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마 전공협의회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우려를 했을 것 같고 의료계 전체에서도 젊은 사들뿐만 아니라 위에 선배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짚지 않고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한다. 그래 주장은 이해는 가요. 주장은 이해는 가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려면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치료받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닐지 그리고 또 환자 대표로서 나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환자들에 대한 그 어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지가 되고 국민들이 그걸 동의를 하신 건지는 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자기 기회가 아니에요. 네. 자, 윤 대표도 그렇고 일부 이제 이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을 좀 내놔봐라.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의사협회 같은 데서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리수술을 척결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뭐 그 수술실의 전경을 흐릿하게나 또는 해상도가 낮게 이렇게 전경을 비추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오히려 뭔가 이제 문제되거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만 더 부각될 뿐이지 그 대부분 수술실 들어갈 때 다 멸균으로 해가지고 다 가운 입고 안에다가 이제 뭐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때에 따라서 피가 튀니까 이제 안경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의사가 체격이 비슷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
잘 구분이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 오히려 더 해상도 높게 하거나 아니면 홍채 인식을 하거나 이 입출구의 기록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무자격자들이 당연히 수술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이 입구 통제랑 입구 기록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뭐 전자발찌 얘기하시면서 뭐 나쁜 짓을 뭐 하는 사람 나쁜 짓을 계속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런 뭐 극소수기는 하지만 이런 굉장히 나쁜 사람들, 성추행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자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인과 환자를 혼자 두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 고발에 있어서도 좀 포상제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고발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수술실뿐만 아니라 모든 뭐 수면이라든지 모든 행위가 가해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수술실에만 그냥 설치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정말로 뭐 이게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응급실에서 저희가 봉합을 할 때도 보호자분이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선 옆에서 계속 계시면 아, 이거 조금 다시 하면 더 예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약간 드는 생각이 아, 이거 풀렀다가 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풀고선 그냥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뭔가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술기고 단순한 거지만 영향을 아예 100%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이 CCTV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대리수술, 뭐 공장식 수술 이윤을 추구하는 그 병원들의 문제인지 근데 실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병원들은 대부분은 다 그 환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환자들이 가게 되면 설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으로 좀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런 의사들이나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아 저기는 저렇게 뭐 자율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더라 하지만 응급수술이나 진짜로 큰 병원들의 수술이나 그리고 뭐 사실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들이나 기피하는 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필수 의료가 무너졌을 때 이 기피과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제 생각에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야 기피과가 그래서 기피과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런 뭐 이대 목동병원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 이런 소송이나 하나의 그런 분쟁으로 갔을 때 그 기피율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뭐 다른 법안을 내놔가지고 필수 의료 인력을 충족하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련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하고 제대로 된 수술을 집도하기는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반에 윤 대표가 3대 1이냐 4대 1이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쭉 얘기를 해보니까요 3대 1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선욱 변호사가 초반에 몇 마디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니네들 싸워라 이러고는 거의 지금 방관자적인 입장을 오랫동안 취했는데 뭔가 이제 편이 없어요? 저는 이제 사회자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지금 진행만 하고 있고요. 김변이랑 저랑 이제 조금 만담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이 논란이 CCTV 제조업자들의 로비에서 나온 거다. CCTV를 팔기 위한 음모다. 그 2007년도 치과문 이런 얘기도 막 핸드피스 있고.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마 그 CCTV를 삼성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원격 의료와 또 연관이 돼서 의료 영리화로 돼서 안 됐을 겁니다. CCTV는 주로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혹시 아세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CCTV 강국이 중국이죠. 네. 실제로 그 중국이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에서 1위이고, 네, 대수도 가장 많고 기술도 제일 앞서 있습니다. 제일 앞서 있죠. 예. 그 우리나라에도 중국산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 LT 칩이라도 들어가는 건가요? 윤 대표님께 진짜 짧은 거 하나만 여쭤봐요. 혹시 그러면 의료기관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번에 학교에서도 폭력도 나오고 뭐 선생님들의 뭐 성추행, 막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모든 교실에 음성까지 녹음할 수 있는 CCTV를 달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실 겁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많이 이게 선택이라니까요. 지금 수술 CCTV는 내가 찍힐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촬영 여부는 내가 수술 전에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르죠. 그 얘기는 어쨌든 학교에 설치하는 거는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수술실은 설치를 하지만 내가 저기에 촬영을 할까 말까를 개인의 환자의 선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의료진은 의료진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의료진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아니 지금 그러면은 여기저기에 CCTV 달려 여기 사무실에 CCTV 없어요? 저는 직장에 있거든요. 입구에만 있어요. 저는 직장에 제일 머리 위에 우리 사무실 전체를 내려보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런 직장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초창기 인올린 있을 때 병원에서 뭐 프라이버시 얘기하시는데 감시당한다. 그런데 병원 내에서 CCTV 밑에서 일하는 직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럼 나는 그럼 감시하고 있어? 사실 이거는 저기 양대 노총에서 예전부터 주장해왔다는 거예요. 근로 현장에 있어서 CCTV 설치를 하는 게 과연 옳은 문제냐. 근데 우리가 지난 10년 이상 논의한 결과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직장 내에 CCTV 달 수 있지.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주장이면 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연대해서 야 직장 내 CCTV 철거해라고 주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김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상당히 이 문제는 그 2015년도에 그 법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논란이 되다가 아마 그 경기지사가 경기도의원에다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겠다. 그분이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많이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법률가들이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 과정이 있었고 또 그 유명 언론에서 이걸 집중 취재를 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돼서 쭉 일련의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여론조사까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법안이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발표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약간 기획된 면이 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발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6월 달에 이게 그 논의가 중단이 됐죠. 뭐 내부적으로도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여러 가지 그 뭐 거의 98%뭐 그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중단이 됐고 또 총리도 이게 수술 내는 좀 그렇고 외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검토를 해 보셨겠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윤구현 그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얘기가 또 국민한테는 쑥쑥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저는 법률가로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국회의 공론이 있어가지고 개정이 되지 않고 개별법으로 의료법의 한 구석에다 집어넣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좀 그 가치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적으로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후견적으로 관리해주고 감독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 중에서 성향별로 좀 다른 거고 지금 이 CCTV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관리를 좀 받고 또 감독을 받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입장에서의 의견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나온 것처럼 이 충분하게 설명이 돼서 그 국민들이 좀 충분하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단순히 뭐 자극적인 사건들 말고 이런 우려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라는 걸 들어본 다음에 좀 논의가 좀 더 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의료 정보를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박사과정수요. 예. 모든 정보는 모이면 누출됩니다. 그거는 속성입니다.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정보는 모이면 반드시 유출이 됩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쉽게 이 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정보도
자기 수술 받은 장면이 그렇죠. 유출될 예, 수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어요. 그건 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단이 모든 정보를 관리하자, 그것도 안 된 이유가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거 입법으로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중단됐고, 제가 그때 패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죠. 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관련된 정보가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게 낫지 국가기관에 가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죠. 항상 야당 여당은 이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요. 예, 항상 그래요. 둘 다 안 원하는군요. 그럼요. 모든 정보는 누적이 되고 관리가 되고 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CCTV 업자, 유튜브 업자, 이 두 개가 굉장히 황금 시장이다. 이게 통과가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정보들이 관리되고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대안적인 측면에서 그럼 과연 이 법이 없으면 안 되냐라는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미 이 지금 뭐 대리 진료는 절대 안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좀 약간 데피니션을 잘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무면허 진료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대리 진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무면허 진료는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측면을 보면, 사전적으로는 이미 그 의료법이 2016년 개정되고 또 2020년 개정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사고가 발생하는 사망하거나 이런 케이스면 면허가 아예 취소가 돼 버려요. 의사가 관련된 의사가 면허가 아예 취소가 돼버리고, 또 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아예 면허 취소가 아니라 그럼 더 넘어서 그 지금은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10년 넘게는 못 하잖아요, 지금. 그게 10년이 넘어서 위헌이란 게 아니라 그것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위헌이다. 그렇죠. 판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거의 의사로서의 생명이 날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보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 방어책, 그리고 그 무면허 무면허 그 관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지금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수술실 내에 설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사 간에 차라리 어떤 이 수술에 대해 참여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공개하도록 하고, 환자가 그것에 대해 동의를 했을 때만 수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무자격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의료기기상 이런 사람들이 과연 수술실 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도 다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에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서 환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환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환자하고 의사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는 걸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원래 우리 1시간 반 예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2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법률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어쨌든 CCTV를 만약에 달았다고 했을 때 영상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영상이 뭐 CCTV를 가리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고 활용되는 거는 맞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영상 자체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걸로 사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건이죠. 뭐 이렇게 CCTV라는 것은 딱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이내믹한 의료 그 상황을 갖다가 쫙 추적해가지고 뭐 드론처럼 이렇게 녹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정도지. 그렇게 되면은 그 의료 이 수술을 한 그 술기에 있어서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수술에 관여할 수 없는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판별해낼 용도 정도의 효력이 있는 거라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이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기본권과 그 정보의 누출의 위험과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원의 손실과 또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불신, 과연 이게 그게 서로 이게 이익 교량이 되는 건지,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한다. 지금은 과학수사에서 걸음걸이만 보고 사람을 특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리고 2018년에 의협 대변인께서 의료기기상 수술실에 들어갈 필요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기기 조작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었거든요. 기사도 많이 아시죠?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출입 통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있었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문제.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수련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수술을 3시간 하는데 집도의가 30분밖에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중요한 부위 30분 했어.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10분밖에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갸웃? 아니면 이분이 안 하고 옆에 서서 지켜보면서 지시만 했어. 구두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대학병원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지금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CCTV가 설치되면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안암병원 저 단골이라고. 저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히려 저는 큰 병원 안 권해요. 빅3, 빅5 잘 안 권하거든요. 왜? 거기 가시면 보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합니다. 그런 병원일수록 그 교수님이 하는 행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대장암 수술을 춘천 한림대병원에서 받으셨어요. 저는 그게 충분하다. 받아도 된다. 그 병원의 특징은 수술 전 과정을 교수님이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거기는 환자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공개되면 빅3 병원 갔더니 교수님이 5시간 수술에 20분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알려져서 의료 수요에 가 나눠지는데 오히려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대학병원이 못하는 거 PA 때문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PA 때문에 못하는 거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기회에 차라리 PA 문제 얘기하고 수술에서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까지 하려면은 이제 100분 토론을 다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맞긴 맞는 합니다. 게 딴 것보다도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핵심은 뭐냐? 수술실 안을 찍으려고 한다면은 어디까지가 국민들이 인정하는 범주의 보조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국민 개개인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했는데 너 뭐 한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수술방 3개, 4개 열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일반적이었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병원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다라는 현실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수술실 CCTV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지는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분의 패널이 나왔는데 각자 5분의 1 정도는 지분을 가지고 발언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유난히 말을 못했다. 저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하시고 각자 마지막으로 모든 분께 한 말씀씩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사실 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되는 사회는 저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이 CCTV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저변에 헷갈리는 모르겠습니다. 윤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바랑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떤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사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전문가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면서 비겁한 정치적인 협박으로 저는 그렇게 반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과정이 의사들과 국민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건기 선생님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대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저희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처벌 강화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불법 수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의사라든지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료법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당연히 오히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사실 처벌 강화가 모든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만 제시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계 내부에 대한 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의사협회에서 뭐 그 윤리위원회도 만들어져 있고 뭐 또 자율징계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의사 대 의사가 의사를 이렇게 찌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의사가 아닌 뭐 간호사분이나 다른 종사하시는 분들도 찌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부 고발로만 이루어지는 문제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저희는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아까 교수님하고 은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치의가 집도의가 어디까지 들어가서 어디까지를 해결하는 거를 이게 국민들은 대부분 모를 거예요. 지금 수술동의서 자체가 저희가 수술을 할 겁니다. 이런 합병증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어떤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부분까지 처리를 할 거다라고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말하기는 어려운 것도 있고, 실제로 수술장에 들어갔을 때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더, 사실 지금도 수술동에서 봤는데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환자 보호자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뭐 신경외과 교수님이 아주 전공의들도 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마 그 드라마에 있는 작가분이라든지 의료자분 했던 분들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전공의들도 수술에 얼마든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필요하면 집도를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환자들은 교수님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이 선생님들이 수련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돼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드라마에서도 노출이 될 정도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사협회라든지 나중에 뭐 대한전공협회라든지 아니면 또 각계 있는 의료계 관련된 단체들이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점점 더 뭔가 좀 호전되는 기미가 있다고 하면은 뭐 저희가 뭐 의료계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다 잘 될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전공의 생활 동안에 느끼는 바는 점점 더 악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뭐 비단 CCTV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서 뭔가 아까도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 의견이 전혀 뭔가 이게 어떤 국민들한테 주입이 되지 않고, 또 국민들도 어떤 그런 피드백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간극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은 이제 의료계는 사실 의료계 포션은 작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쉽사리 무시된 경향들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편중된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국민들은 또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어떤 설문조사에 압도적인 표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데, 아까 이제 CCTV 설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과연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저는 이 부분은 좀 오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치가 충돌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단순한 의무 기록이 아닐 것 같거든요. CCTV 기록은 단순한 의무 기록이 아니라 이게 환자의 개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너무나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의료계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환자들을 대표하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또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실 전계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하나의 국민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보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떤 표를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축되는 과들에 대한 기피 현상들 분명히 심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CCTV를 통해서 국민과 의사와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악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단체의 의견들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이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뭐
딱 도장을 찍는 순서가 되진 않을까. 오히려 불신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 주셨고요. 윤구현 대표님 끝으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막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좀 하셔라. 그러면 의협이 하는 것 중에 먼저 제안한 게 뭐, 의료 정책 중에 먼저 제안한 게 뭐 있냐. 맨날 이슈 터지면 그거 하면서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만 가지 않냐.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1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슈가 터진 게 벌써 몇 년이, 10년이 넘었어요. 그 환자가 마취되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이슈 터진 게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나온 대안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먼저 제안을 해야 이렇게 굉장히 나쁜 방법이라고 의료계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의료계가 좀 그나마 좀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 원장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저 지적은 전 동감하고요. 그 의사회도 더 이상 이렇게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그런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제 그건 그거고, 제가 이제 원장이 되다 보니까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알게 돼요. 요즘에는 잘 못 숨겨요. 이게 내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저는 성숙됐다고 보는 게 내부자들에 의한 고발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정도의 사태가 대학병원이나 이런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건전하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딱 한 번만 다시 한번 보던 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뭐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환자의 그 인권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제가요 항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환자분이 왜 내 동의도 없이 시술방 들어가는 입구에 CCTV 달아서 날 찍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적이 한 번 있는데 의외로 국민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왜 전 세계적인 유례도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왜 이런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문제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개인의 인권이라는 문제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인데 이거 하면 이제 그냥 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가 참 한번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현 이사님께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산모가 출산할 때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실습생들이랑 다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은 응급분만 상황이 됐을 때 실제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거의 뭐 전무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뭔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걸 괜찮다라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거는 뭐 법안을 더 마련해 보겠다라는 식의 약간 누더기처럼 계속해서 법안만 마련하는 일단 선시행, 그 다음에 나중에 처치나 후 이제 수습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의가 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나 아니면 대안책이나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도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얘기합니다. 개별적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다들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나보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만나면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뭔가 이 집단으로 가게 되면 의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분명히 걸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아까 전자발찌가 나올 때도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게 되게 잠재적인 범죄자를 취급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제가 환자 보호자들한테 관계가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치료에 있어서 그리고 진료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관계가 좋게 되면 그런 부분을 설명했을 때 또 넘어가 주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상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치료의 종점에 이제 다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저는 불신을 더 초래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CCTV라는 이슈가 그래서 뭔가 환자 의사와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비책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또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당과 당과의 그런 관계로 되면서 누군가의 이게 승리냐 패배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하면서 서로 대안을 내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의사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집단적으로는 이미지가 나쁘다라고 하셨는데 법조인은 개별적으로 봐도 이미지 별로 안 좋고 집단적으로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김선욱 변호사께서 네. 이제 3대 1의 토론을 비교적 그래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켜보셨으니까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그 뭐 중립이라는 건 좀 뭐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에서 전제되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냥 법률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고, 변호사하고 의사를 좀 비교를 하셨으니까 약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이 1999년도 김영삼 정부 때 규제정비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문민정부 때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 때 너무 많은 사회에 사항을 규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문민정부 때는 좀 더 규제를 풀고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 독재적인 그런 것들 좀 없애자라고 해서 그 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의료법도 2000년도에 이제 그때는 이제 김대중 정부로 바뀌는데, 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도 철폐를 하자. 이제 그게 이제 꼭 뭐 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규제 정비를 쭉 합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다시 규제로 돌아섰고, 그 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의료 쪽이에요. 의료법만 해도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겨서 면허 취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 사무장병원 단속, 뭐 일회용 의료기기 그 뭐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지금 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흔히 유령 수술, 뭐 대리 수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법은 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규율을 해야지 폼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별 사건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해철법,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이죠. 신해철법이 신해철 가수를 기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강제 이제 개시, 뭐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서 하는 법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다 내용이 규제 쪽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좀 더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러고 있는데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변호사법은 어떠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변호사법은 그 사이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잘못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변호사법은 이렇게 규제가 더 신설되거나 확대되거나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변호사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의료인하고 변호사들하고 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렇게 규제가 계속 신설되고 강화되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윤구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뭔가 의료계하고 국민들 간의 어떤 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안에 이제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언론, 뭐 이런 정부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이 의료인들을 약간 대양적 사회 구성원 또는 소수 이런 쪽으로 해서 마치 이쪽을 좀 뭔가 규제를 하면 다수에 의한 그 호응을 받는 이런 사회 구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전문가로서 존경받고, 사실 존경이란 말도 뭐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고 윤리 시험을 봐서 의사를 뭐 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다 직업인입니다. 사실 똑같아요. 그냥 의사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더 윤리적이거나 더 모범적이거나 더 도덕적이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들이 사회적 그렇죠. 전문가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조금 더 한다는 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가지고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막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다니지 말고 좀 흡수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또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2시간 가까이 되는 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굉장히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이 논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논란의 본질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토론해 주신 5분의 패널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